자,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교정 기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좀 빨리 치료를 끝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좀 빨리빨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네. 뭐 발치 교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네. 간단하게 그냥 배열만 해주게 되면 음. 예뻐지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은 뭐 간단하게 이런 케이스는 사실은 장치물을 붙일 필요가 없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투명 교정 케이스로는 또 오히려 더 적합할 수가 있기 아까 때문에 이 경우는 투명 교정을 하신 건가요? 이 케이스는 장치물을 붙이긴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정도는 투명 교정도 네, 가능한. 투명 교정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우, 네, 삐뚤삐뚤한 게 엄청 심하시죠? 이런 경우도 교정이 돼요, 원장님? 네, 이런 경우도 발치 교정으로 야, 예쁘게 만들어 이것도 교정. 줍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오래 걸렸겠죠? 네, 이 케이스는 거의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걸렸던 것 같고 3년 조금 더 걸렸던 것도 야.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발치 교정 케이스를 제가 네. 환자분들한테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생각하셔라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를 그 안에 반드시 끝내드린다라고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네.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그 상태만 보면은 원장님께서는 아마 뭐 교정 진료만 지금 20년 하셨으니까 뭐 답이 바로 나오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이 환자가 이 약속을 제대로 지켜서 오라고 할 때 딱 맞춰서 오시면 이 기간이 걸린다는 건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제때 안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몇 달씩 안 오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정이 계속 길어지겠죠.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죠. 군대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저 다음 달에 갑자기 군대를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 친구들이 사실은 휴가 때마다라도 나와주면 어느 정도의 진행은 되는데 휴가 때 술 먹으러 가야 되고. 네, 바쁘거든요.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많이 바쁘니까 네. 한 2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오는 친구들이 아휴. 있어요. 그러면 네. 당연히 장치물이 잘 붙어 있고 썩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잘 오면 다행인데 중간에 뭐가 틀어진다거나 장치물 떨어졌는데 오지도 않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정말 뭐 유학생이라거나 아니면 뭐 결혼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춰서 원장님들께서 그걸 권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권해주신 치료를 하시면 되긴 되는데 약속을 잘 지켜서 가시면 정확한 원장님 표정이 탁 공감하시는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원장님, 그 발치를 안 하고 교정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네. 사실은 이 케이스는 윗니가 아랫니보다 훨씬 많이 나와 있는 케이스고 아유, 돌출이. 앞니만 보면 발치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케이스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미 교정을 한번 했습니다. 아. 발치 교정을 했는데 재발이 되고 그때 완전히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발이 됐을 수도 있는데 여튼 지금 이렇게 돌출이 남아 있거든요. 발치 교정을 했는데도 돌출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렇게. 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네, 이런 케이스에서 스크류라는 게 있습니다. 잇몸에다가 나사를 심는 건데요. 나사를 심어서 앞니를 뒤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아, 그 나사에 이제 고무줄 걸어가지고 네, 치아랑 앞니가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왜냐하면 이 나사는 뼈에다가 심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을 움직이게 하려면 전봇대처럼 뭔가 지지할 때가 있어야만 치아들이 제대로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너무 마무리된 좋아졌네요. 케이스고요. 네. 네. 환자분도 해피하고 저도 해피하고 아주 네.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꼭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발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발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케이스에 있어서는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이거를 비발치로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여기까지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발치를 하면 여기까지 더 입이 변화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어느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시는지 당연히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실은 신비적인 부분들은 제가 보는 심미적인 관점하고 또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심미적인 관점하고 또 동떨어질 때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맞춰드리는 게 좋습니다. 발치하자 그러면 어쨌든 싫다고 하시니까 네. 환자분들을 설득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안쪽에 있는 것들이 사랑니인데요. 네. 이렇게 잘 나려고 하면 뼈도 우선에 받쳐줘야지 되겠죠. 네. 이제
뼈는 뼈에서는 뼈는 크지 않은데 치아들만 많다라고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지하철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이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좁게 앉은 거네요. 근데 누군가가 일어서지 않으면 모두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예, 좀 더 이해가 쉽겠네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줘야 좀 어깨도 펴고 편하게 앉는데 이렇게 보면 모델분들 같은 경우에 심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코끝과 턱끝을 이어주는 선을 그어서 입술이 어느 정도에서 닿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거는 입술이 닿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닿는 게 좋은 거예요? 윗입술은 덜 닿는 게 좋고요. 아랫입술은 닿던지 살짝 안쪽에 있던지 하는 정도가 아주 심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집에서 사진 찍어주실 분 없으면 자 같은 거 대보셔도 됩니다. 코끝에 자 먼저 대고 이렇게 눌러서 턱끝이 닿는지. 이게 입술이 먼저 닿으면 돌출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저 선에 아랫입술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이제 돌출이 심하다거나 네, 입술 돌출이 있고 아니면 코가 너무 낮다거나 맞습니다. 네, 턱이 너무 무턱이거나 없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잘생기고 예쁘다라는 판단이 본인이 주관적인 게 아니고 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내가 잘생긴 사람인지 예쁜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교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대체적인 부작용들은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제가 주의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양치 문제입니다. 양치가 안 되면 충치가 생기고 또 잇몸 쪽에 치태나 이런 것들이 치석들이 쌓이게 되면 치주 질환이 생기고 치주 질환이 심하게 되면 당연히 임플란트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치가 굉장히 어떤 치과를 가시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정 치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치물들이 더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으로 양치가 되지 않으면 훨씬 더 그런 확률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런 정도에서 치석도 조금 있기는 했지만 치아 자체가 많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은 케이스였는데요. 교정 치료를 하면서 저런 고무줄 아래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양치가 조금 잘 안 되고 붙어있는 장치물 아래쪽으로 치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치료가 끝났는데 저렇게 하얗게 화이트 스팟이라고도 하고요. 치아가 탈회되어 있는 저러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얼룩덜룩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한 군데만 있으면 치료하기도 뭐 손쉬울 수도 있고 비용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앞니에서 전반적으로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 이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앞니를 다 갈아내고 새로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심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라미네이트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 케이스죠. 전 앞니를 전체를 다 라미네이트를 했어야 됐겠네요. 치아가 거의 6개는 앞니 쪽에 다 라미네이트를 하고요. 어금니도 크라운이나 이런 보철물 씌워주는 보철물들이 꽤 많이 들어간 환자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케어만 잘 해주시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치과에 오는 게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이거든요. 나머지 기간에는 본인이 관리해야지 되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이런 식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삐뚤삐뚤한 케이스에서 교정을 하게 되면 저렇게 잇몸 쪽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잇몸이 내려가는 자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기 아래 앞니, 아래 앞니 사이에 검게 삼각형이 생겨 있는 구멍 뚫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치아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는 이 사이에 있는 뼈들이 굉장히 종이장처럼 얇게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배열이 되고 나면 얇게 있던 애들이 살짝 내려간다거나 하게 되면 저런 식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양치가 안 돼서 잇몸이 붓고 저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열심히 닦고 근데 칫솔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구강세정기라고 하는 것도 쓰고 치간 칫솔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정 전문의 선생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안 해요. 성인분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제분들은 좀 부모님께서 봐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또 잔소리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정하고 나서 뭔가 충치 생기고 저렇게 잇몸뼈가 녹는 게 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양치가 안 되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진짜 가볍게 여기시는 보호자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근데 네. 나중에 장치물을 싹 다 뗐는데 아까처럼 이들이 희끗희끗하고 얼룩덜룩하고 이러면 이게 뭐냐고 교정 끝났는데 이 치아들이 왜 이러냐고 오히려 네.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치가 1번으로 교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치간 삭제 같은 뭐 교정 기법들이 또 조금 있어서 조금 정도는 더 줄여주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음을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에서 교정이 끝났더니 위에 앞니 같은 것들이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그러네요. 있을 수 뿌리가 있습니다. 짧아졌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짧아지는 것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각하게 짧아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엑스레이를 뭐 3개월 내지 6개월 최소 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찍고 있고요. 그리고 녹기 시작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더 자주 찍어 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케이스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치아는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뿌리가 다 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찍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정을 하고 나서 뿌리가 얼마까지 짧아지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짧아져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잖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너무 짧아져 버려가지고 치아가 흔들거린다거나. 네. 자, 이제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뿌리가 원래 짧은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나면서부터 또 사용하면서 갑자기 짧아져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뿌리의 원래 길이 한 절반 정도는 짧아져 있거든요. 네. 근데 발치 교정으로 진행을 했지만 뿌리 흡수가 더 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데나 또 교정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또 치아는 또 조금 더 뼈에 단단하게 잡혀지기 때문에 네. 조금만 남아 있더라도 사실은 문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짧아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뒤로 관리, 양치하시고 치석 제거하시고 이런 것들만 잘 되신다면 네. 또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제 교정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정을 하고는 있는데 원장님은 그냥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뭔가 불안하다, 네, 이런 싸한 분들이 느낌이 들 때가 네,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말씀처럼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근데 그렇죠. 네. 이거를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교정 시작 전에 어느 정도 걸릴 거고 어떠한 식으로 치료가 될 거라는 거를 일단은 설명을 듣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내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발치 교정이라면 뭐 일단은 배열을 하고 이를 뽑아가지고 그 공간을 메워주는데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는데 공간이 사실은 조금 잘 안 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들었던 교정 기간의 한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으면 한 번쯤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 교정이 잘 되고 있는지 이제 본인은 알 수 없지만 의사분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를 답을 듣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절반 이상 지나갔을 때 한번 여쭤보시고 또 신뢰관계가 뭐 계속 좋다면 그대로 조금 더 이어가시고 네.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1년 기준으로 했는 것 같으면 6개월 때 한번 물어보시고 9개월 때 또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기분에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있으면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를 매달 물어보시면 굉장히 안 되고요. 네. 이거를 이번에는 여치아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움직이실 건가 이렇게 세세하게 너무 물어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당연히 의사는 네. 당연히 답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하고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의사분들하고 얘기하시기 힘들면
앞에 스텝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원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충분히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잘 찍어보고 원래 계획했던 기간이 넘어가면 이거는 분명히 뭔가 기간적으로도 늘어난다는 얘기는 교정 치료가 느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치과 쪽에서의 문제인 건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건지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신뢰관계를 깨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계속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교정하는 치과를 한번 찾아가 본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치과에 오셔가지고 내 상태가 지금 언제 교정을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거 같은데 정말로 괜찮은 건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 번 봐가지고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한 번 봐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다 오시죠. 진료하다가 저한테 와서 이게 괜찮은가요? 물으면 앞에서 앞에서 어떤 식으로 진료를 했고 이 케이스의 처음이 어떤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교합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서 뭐 이런 정도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다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네.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치과에서의 신뢰관계가 사실은 조금 그렇죠. 필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 교정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쨌든 문의를 계속 하시되 네. 총 치료 기간의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보여달라고 하시고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되 뭔가 그게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된 것 같다고 하신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교정과에 가셔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맞는지를 최소한 총 치료 기간의 반 이상 지난 다음에 뭐 물어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치료 비용을 낸 의료 소비자니까 당당하게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에 그걸 두고 나와버리면 맞아요. 그랬었어. 근데 아차 해가지고 식사 다 한 다음에 계산하고 나왔다가 식당 다시 들어가면요. 이 휴지에 싸놓은 거를 버리고 네,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버려버려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만들러 장 선생님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